안녕하세요. 북 순비소리의 윤욱입니다. 오늘은 제럴드 G 젠폴스키의 사랑 수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은 이 책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건 약 한 3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다가 비슷한 책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쫙 소개가 되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유독 눈에 띄어서 이걸 이제 중고로 사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받고 나서 읽어본 뒤에 든 느낌이 내가 이 책을 끌어당겼을 텐데 내가 자기 사랑이 정말 조금 더 필요한 시기고 자기 사랑이 깊어지는 시기이구나. 적절한 시기에 이 책이 내게 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사랑 수업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랑을 그냥 하면 되지.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사랑 아니야? 무슨 사랑을 수업씩이나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 모두 어쩌면 사랑 수업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니, 꼭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가족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또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무조건적으로 상대에게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타인을 맞출 수도 없어요. 또 타인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맞출 수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게 되지 않으면 타인을 진심으로 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아니, 동의하시나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 혹은, 갈망? 집착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자기 사랑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상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가장 우선시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풍요도 내가 가로막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꼭 필요하잖아요. 관계 없이 혼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조금 더 가까운 관계든 아니면 그렇게 약간 깊지 않은 관계든 간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 수업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풍요롭게 또 조금 더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에 관해서도 좀 배워야 한다는 그런 주의예요. 저도 사실 사랑받고 싶어 하기만 했었지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몰랐어요.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걸로 상대의 사랑을 얻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항상 까였죠. 항상 상대에게 까이고 엄청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남자들에게 뭔가를 사주고 뭐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여러분들 상상대로 뭐 다른 것들도 뭐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기 사랑을 하고부터는 조금 당당해지고 조금 더 많이 자신감이 생기고 저 스스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가치가 정말 귀하고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고귀하고 귀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약간 외롭긴 하지만 타인에게서 사랑을 덜 갈구해요. 타인이 절 좋아해주면 고맙지만 좋아해주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당하죠. 조금 편안하고. 그런데 저는 워낙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었던 애정결핍 환자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더 빠르게 자기 사랑을 이뤄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랑 수업의 목적은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일러주는 방법들을 실제로 응용해 본다면 사물을 보는 우리들의 인식은 변화할 수 있고 분리된 감정과 두려움, 갈등을 느끼는 대신 사랑과 평화,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랑 수업 63페이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새로운 시각, 새로운 탄생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타고난 사랑의 본성을 마음껏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초조해지거나 우울해지고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프다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선택한 것에 따른 두려움의 반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화가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신경을 더 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언제나 사랑을 택하려고 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자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커다란 사랑과 기쁨을 인식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 받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 하면요. 자신감 충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하지? 했던 것들도 뭐 내가 저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지 하는 용기가 그냥 막 뿜뿜 솟아요. 진짜 거짓말 같죠?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57페이지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우리들 존재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상대를 좋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대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조건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애증 관계에 놓이곤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동기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주려는 행위는 아무런 조건과 기대 없이 사랑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한계도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화는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관심을 쏟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주고, 주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야말로 시간 속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사랑이 돼야지 타인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 훈련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58페이지 사랑 수업 58페이지에서 어떤 그 자기 사랑을 위한 사랑, 어쨌든 전체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하나로서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은 스스로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개인적인 일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항상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처럼 떠받는 그 신념이 비합리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믿어왔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신념에 대한 재고를 할 생각도 안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랑 수업에서 하는 그 마음 훈련의 시작으로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총 5가지거든요. 이 질문은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을 뒤흔들고 관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의식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나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겠다고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갈등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하겠는가? 어떤 관계나 사건이 항상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나의 자유를 위한 어떤 나의 사랑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결국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에고가 하는 소리 있잖아요. 내가 옳아. 내 말이 맞는데 그 여자가 잘못한 거고 그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너도 내 말을 들어보니까 알겠지. 내가 옳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해서 내가 평화로워지지도 내가 자유로워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다가는 물론 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꼭 내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면 나의 자유와 나의 사랑을 위한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내 자유를 위해서 그거 못할 거 없잖아요. 계속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 해석을 하고 또 과대망상까지 가는 것보다는 내가 편안한 게 좋지 않아요? 내가 자유로운 게 좋지 않아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겠다고 선택했는가? 아니면 갈등을 경험하겠다고 선택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요.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쫓기려고 하는가?
우리는 1000명, 10,000명, 수백만 명이 같은 상황에 같은 조건을 겪고 있어도 서로 다 다르게 느낀대요. 이상하죠?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왜 다른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 식대로 인식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을 보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이해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골라서 보기 때문에 왜곡된 어떤 받아들임, 인식 같은 게 있다는 건데요. 그걸 좀 경계해야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느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요 앞전에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내가 하는 내 생각이 나의 현실을 불러온다고 했죠. 현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것을 보든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 긍정적인 것, 장점 이런 것들 느끼려고 해야 되겠죠. 나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요. 왜? 우리는 즐겁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3번 상대에게서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가. 사실 잘못을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 인간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었고 내가 임신했을 때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돼지고기 뭐지? 돼지 앞발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안 사줬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나에겐 너무너무 서운했었던 일 기억하잖아요. 그 인간은 매정한 인간이야. 하물며 내가 임신을 했는데 지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무했잖아. 그 인간은 사사건건 그래. 이렇게 잘못을 찾으려고 하죠. 사실 우리가 너무 서운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 번으로 좋게요. 계속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한번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렇게 생각은 계속해서 끌어당겨지거든요. 끌어당겨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주의를 두게 되면 계속 그런 일들만 당겨져 와요. 내가 서운해한 일을 생각하면 하는 일들이 나한테 당겨오는 거죠. 왜?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내가 끼리끼리 모이는데 내가 하는 그 근심 걱정의 생각이 근심 걱정이 자꾸만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불러오게 하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죠. 내 생각이 내 현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 보세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는 사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아요? 그쵸? 굳이 찾으려고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고요.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배터리를 조금 보조 배터리를 끼우고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네 번째, 자신을 향한 질문인데요. 사랑 수업에서 자신을 향한 마음 훈련을 시작하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 쪽인가? 아니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쪽인가? 어느 쪽이세요? 물론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시죠?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심지어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하시죠.
그리고 연인 관계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꼭 장사하는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온갖 조건과 이유들로 상대를 사랑하죠. 그리고 그 조건과 조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사랑했었지만 뭔가 그 안에서 변화가 있게 되면 내가 언제 너를 사랑했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죠.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다 경험이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하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참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받으려고만 할 때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5일 동안, 아니 한 100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수분 공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갈증만큼이나 타인에게 사랑을 바란다는 거, 사랑을 기대한다는 건 그것보다 더 심한 어떤 고통일지도 몰라요. 상대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지옥과 천국을 오가잖아요.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신경 써주고 내가 나의 눈치를 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줘 보세요. 너무 막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너 이거 다 해야지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그때서야 행복할 거야. 그거 되기 전엔 너는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그만 혹사시키세요. 그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행동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좀 해주세요. 피곤하면 쉬게 해주시고, 쉬고 나면 또 알아서 얘가 하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고,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해주고, 큰 돈 들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런 거 해주실 수 있죠. 타인의 눈에, 타인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배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삶이 마법처럼 달라져요. 이 4번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사랑을 주는 쪽인가 아니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쪽인가인데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나의 어떤 기쁨과 삶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을 주는 쪽이 훨씬 좋아요. 받으려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솔직히 내가 내 맘도 잘 모르고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나도 내 맘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랑을 주는 거,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러면 그게 다 그 에너지가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오지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5번 자신을 향한 질문 사랑 수업에서 마음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자신을 향한 질문 5번입니다. 나의 의사소통 방식은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쪽인가
그렇지 않은 쪽인가? 만약 사랑을 전하는 쪽이라면 스스로에게도 풍요로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인가?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음,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여간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담아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비난이나 원망, 상대를 바꾸려는 의도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바로잡는다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드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음. 어, 음, 상대가 다 내 마음에 들 순 없어요. 그리고 나도 상대 마음에 다 들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행동, 내가 꼴 보기 싫은 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습관들 있죠? 그런 것들도 어린아이를 보듯이 사랑스럽게 한번 대해줘 보세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 내가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통할 때도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 수업 어렵지 않아요. 사랑 수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내일도 사랑 수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건데요. 뭐랄까, 오늘 지금 이렇게 고즈넉하게 빗방울 소리도 들리고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혼자 있어서 좀 쓸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하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단 내일 찾아뵐게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이 좋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항상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북 순빗소리의 윤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